세계적인 미식 축구 선수인 테렐 오웬스가 무릎 치료를 위해 한국을 방문했죠. 테렐 오웬스는 마이클 조던, 타이거 우즈 등과 더불어 가장 유명한 스포츠 선수 중 한 명으로 단독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정도로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는 선수죠. 그런데 이번 방문이 미국 최고의 스포츠 병원으로 꼽히는 앤드류 인스티튜트의 창립자이자 테렐 오웬스의 주치의인 제임스 앤드류 박사의 권유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는 왜 미국의 스포츠 전문 병원을 두고 한국까지 왔을까요? 십자인대 파열로 인해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데 회복이 계속되지 않아 선수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그를 본 주치의는 한국으로 가 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했다고 하네요. 해외에서 현역 최고의 유명 선수가 치료차 10시간 이상 비행기를 타고 타국에 방문하는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의미가 더욱 큽니다. 이 선수 외에도 미국 내의 많은 프로 선수들이 치료 및 재활차 한국으로 방문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미 미국의 유명 배우 피터 폰다, 크리스틴 데이비스 등 치료차 한국에 왔다고. 원래도 한국의 의료 수준은 해외에서 방문할 만큼 매우 뛰어난 수준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엔 한국의 한 기업에서 AI를 접목해 희귀 유전 질환을 진단할 수 있다고 해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알아보러 가실까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트롤린 혈증이라는 희귀 유전 질환이 있습니다. 정상처럼 보이지만 수유 시작 후 독성 대사산물이 축적되어 사망에 이르는 병이죠. 일형으로 분류돼 치료를 받아도 상태가 악화했지만 인공지능 진단 솔루션을 통해 E형으로 재분류가 가능했고 다시 시기와 치료를 지속해 아이를 살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걸 가능하게 한 한국의 기업이 있습니다. 희귀 질환을 분석하는 AI 솔루션을 개발 중인 기업이죠. 얼마 전 신생아 희귀 질환 250여 종을 판별하는 진단 키트를 개발해 지난 4월 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 인증도 획득했죠. 극소량의 혈액으로 확보한 신생아 DNA를 데이터 분석해 희귀 질환을 짧은 시간 안에 정확히 진단하는 기술을 보유했죠. 이 제품을 활용해 다수의 신생아를 살린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유전성 희귀 질환은 조기 진단과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치료가 가능하다면 더욱이요. 발병 후에 손상된 장기는 되돌릴 수 없어 빠른 대비가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환자 수가 적고 증상이나 양상이 환자별로 너무 다양해 진단에 어려움을 겪어왔고 정확한 진단까지 평균 7년 이상이 소요되는데요. 기존 검사법이 약 50개의 질환만 검사할 수 있어 한정적이었죠. 대사질환에 국한됐고 실제 음성임에도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오는 경우도 종종 발생해 진단도 지체됐었고요. 반면 새 검사법은 250여 종의 희귀 질환을 조기에 검사할 수 있게 되었죠. 또 집중치료실이나 중환자실 환아에게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기존 검사의 경우 집중치료실이나 중환자실로 옮겨지는 환아에겐 활용이 어려웠는데 모유 수유나 대사활동을 전혀 수행할 수 없어 정확한 검사 결과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죠. 반면 새 검사법은 소량의 혈액으로 진단하기 때문에 중증 신생아도 검사를 받을 수 있죠. 임상시험 결과 47명 중 10명의 어린이가 해당 검사법을 통해 유전질환을 진단받아 치료에 들어갔어요. 개발된 검사법은 서울대학교병원 신생아집중치료실과 어린이 중환자실을 시작으로 향후 여러 병원으로 확대 예정이라고 합니다. 개발자는 희귀 질환을 앓는 환자를 빠르게 탐색해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소개했죠. 또 7,000여 종 중에서 유병률이 높고 방법이 있는 것을 위주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죠. 얼마 전 미국 유전체 진단 서비스 시장 진출까지 성공했는데요. 미국 샤프 병원과 협약 후 샌디에이고에 200여 평 규모 진단검사실을 개설할 예정이죠. 샤프 병원은 미국 서부 지역 최대 병원이고 약 4,000평 규모 종합연구단지를 보유하고 있죠. 미국에서 희귀 질환 확진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는 것은 연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죠. 여러 인종과 인구 규모에 있어서 단일 민족인 한국의 데이터베이스를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데이터베이스는 진단뿐만 아니라 치료에도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죠. 목표는 신생아의 신체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해요. 진단은 경험이 중요한데 그동안 사례가 많지 않아 정확한 진단을 받기가 쉽지 않았. 이 회사는 수년간 유전체 데이터를 축적해왔고 AI에 학습시켜 의료진의 진단을 지원할 수 있는 경험과 전문성을 제공하죠. 의료인과 환아들의 간절한 바람에 부응하기 위해 더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기로 했는데요. 최근 대만의 타이페이 의대와 현지 엑셀러레이터가
주관하는 프로그램에 선정되어 고위험군 신생아에 대한 희귀질환 검체를 제공받게 됐다고 설명했어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 6개 병원 데이터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대만은 인구 대비 한국의 10배에 가까운 희귀질환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 대만 진출이 향후 아태 지역 시장 진출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내달부터 연간 200여 개의 검체를 확보하기로 협약하고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 승인 절차를 진행 중이죠. 축적한 데이터와 이를 바탕으로 학습한 AI 진단 솔루션에 대한 많은 관심과 기대를 토대로 앞으로 대만과 미국에서 임상적 유효성을 재확인하고 유럽과 중동까지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죠. 출산율이 최저치를 계속 경신하면서 인구 절벽이 가속화되고 있고 노산이 매우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태어난 아이를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지키는 것도 중요해졌죠. 매년 태어나는 신생아의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희귀질환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까지 밝혀진 희귀질환은 7천여 개로 그중 5%만이 치료제가 개발돼 있었던 암울한 상황이었죠. 보통 2만 5천 명 미만의 환자가 걸리는 병을 희귀질환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유전적으로 발생하지만 빨리 발견하고 치료하면 완치율이 높아지고 사망률 감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아요. 신생아 선별 검사를 통해 희귀난 치성 질환의 조기 진단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이유예요. 한국의 기업이 희귀병 진단에 앞장서고 있고 데이터베이스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니 더욱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네요. 또한 정부가 희귀질환 진단 지원 사업을 확대하면서 지원 대상은 늘고 소요 시간은 단축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 진단 지원 사업을 통해 대상자를 예년에 비해 약 3배 늘리고 진단기간을 약 2배 단축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죠. 특히 비수도권과 소아청소년의 지원 비율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하는데요. 진단 지원 사업은 유전성 극희귀질환의 검사를 지원하고 적극적 예방관리를 위해 거주지 중심 통합적 진단 지원으로 고도화했다고 합니다. 유전성 희귀질환도 진단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환자뿐 아니라 가족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진단 지원 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여 혜택을 더욱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희귀질환 의심 환자가 지역 이동 없이도 권역 내에서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진단 지원 사업에서 지원한 대상자 수는 701명으로 전년 약 3배가량 증가했다. 희귀질환 대부분이 유전성 질환으로 소아청소년기에 증상이 시작되고 거주지에서 이동하기 어려운 특성을 고려해 비수도권 진단 의뢰를 활성화한 결과 예년에 비해 지원이 약 47% 증가하고 년 희귀질환자 지원은 약 15% 늘어나게 됐죠. 진단 인프라 편중 문제를 극복하고 어느 지역에서나 조기에 진단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희귀질환의 진료 지원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질병관리청장은 말했어요. 한국의 의료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발달한 건 누구나 알고 있죠. 희귀질환으로 고통받고 있을 환아들과 가족들에게 희망적인 소식이네요. 사연 맛집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연을 소개해주고 싶으신 분은 공식 메일로 언제든지 제보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